에고누 자서전 파헤치기 두 번째 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타가 되는 18가지 비결 중 9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나머지 9가지 비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책 후반부에 나오는 9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가면서 에고누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쿄올림픽, 유럽 선수권대회 이야기와 인종차별, 그리고 가족 등 더 다양한 소재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0번째 비결입니다. 두려움과 어려운 공인데요. 에고누는 대부분 두려움을 자신 스스로 만들어낸다면서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에고누가 두려움을 느꼈던 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팀으로 2021년 유럽 선수권대회에 출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실 그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중 없이 훈련을 진행하고 경기를 하다가 모처럼 2만 명의 관중 앞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에고누는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색함을 떨쳐버릴 수도 없었고 두려움까지 느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관중이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경기에만 집중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공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공을 때리는 것 자체가 본인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설명을 하면서 동료들도 나를 믿고 공을 올려주는 것이고 나도 이를 원한다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8강 탈락을 한 이후에는 당시 주변의 비판적인 목소리보다는 본인 스스로에게 실망한 게 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도쿄올림픽 끝나고 바로 유럽 선수권 대회가 이어진 상황에서 에고누는 괜찮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쿄올림픽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 에이스들의 숙명에 대해서도 에고누의 고민을 엿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1번째 비결입니다. 다양성이 풍부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비결은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고누 부모님은 나이지리아 출신이지만 이탈리아에서 에고누를 낳았고요. 하지만 에고누는 최근까지도 인종차별로 인한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유소년 시절에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인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최대한 이런 반응들을 무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다양성 자체가 본인에게는 오히려 지식과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자원이 될 수 있었고 이 또한 스타가 되기 위한 비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2번째 비결입니다. 에고누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을 하면서 특히 메모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선수가 되기 위해 학교를 퇴학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에고누도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이 대학까지 졸업하길 바라셨다고 합니다. 수업을 들을 때마다 메모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에서는 심리학과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선택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선수 생활이 끝났을 때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공부는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3번째 비결입니다. 성공과 팬,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풀어나갔는데요. 일단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한 에고누는 롤모델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선수가 각자의 스타일이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모든 것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팬이 울면서 본인에게 다가와서 넌 정말 최고야 라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이 자체가 행운이라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에고누 자신을 롤모델로 삼는 이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역시 책임감을 안고 이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14번째 비결입니다. 아마 에고누의 SNS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책, 음악, 영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라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춤이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에고누가. 그래서 중요한 경기나 대회를 앞두고 추천하고 싶은 노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힘을 주는 음악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 책도 종종 있는데 인종차별을 소재로 한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신이 오히려 행운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가끔은 사랑 이야기가 담긴 책도 본다고 합니다. 15번째 비결입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이야기인데요. 에고누는 배구와의 늘 부드러운 깔창을 깐다고 합니다. 2주마다 이를 교체를 해주는데요. 이것들을 교체할 쯤이면 무릎이나 엉덩이 쪽에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변화를 인지하고 깔창을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에고누가 들려준 예시처럼 통증을 느끼자마자 그 이유를 파악하고 이를 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무리 경미한 부상이라고 할지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들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16번째 비결입니다. 비판이라는 주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선수들은 평가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때때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에고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늘 스스로 자신감을 안고 이겨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도 비판을 할 때가 있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코치나 감독이 말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당신을 채찍질하는 교훈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같은 동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당부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17번째 비결입니다. 감사라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자신에게 선물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그 과정을 위해 또 스스로 그 어려움을 잘 버티기 위한 원동력이 되기 위한 선물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꼭 새 차처럼 눈에 띄거나 비싼 선물이 아니더라도 가방이라든지 자신에게 가치 있다고 여기는 선물이면 된다면서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 비결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에고누에게 가족의 의미는 굉장히 큰 듯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모님은 나이지리아인이셨는데 1990년대에 이탈리아로 이민을 왔다고 하고요. 이후 에고누는 이탈리아 파도바에서도 소도시인 치타델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큰 키를 닮았고 엄마의 감성을 물려받았다고 하는데요. 끝으로 이 마지막 비결은 바로 어머니가 에고누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면 진행을 하되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별처럼 빛나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고누가 전한 18가지 비결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에고누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이 책을 보고 에고누에게 아이스크림은 어떤 의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뭔가 저도 모르게 SNS를 보면서 미소를 짓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얘기했듯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하는 것이 에고누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반되는 희생, 책임 등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 에고누가 해주고 싶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에고누 자서전 파헤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